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 라운드 10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가 웨스트햄과의 원정 경기에서 에를링 홀란 선수의 멀티골에 힘입어 2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결과를 통해 토트넘 허스퍼가 1라운드 선두 자리를 확정했습니다. 토트넘보다 개막전에서 많은 골을 넣은 팀도 많은 골차로 이긴 팀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토트넘이 사우샘프턴에 4대1로 이기면서 유일한 4득점 그리고 유일한 3골차 승리로 선두 자리를 확정했습니다. 본머스가 에스턴 빌라의 깜짝 2대0 승리를 거뒀고 아스널은 크리스탈 팰리스와 원정 경기에서 역시 2대0으로 이겼죠. 맨시티도 웨스트햄전 2대0 승리를 통해서 뉴캐슬과 더불어서 공동 2위에 올라 있고요.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지난 시즌 후반기 4대0 대승에 이어 또 한 번 승리했는데 이번에는 올드 트래포드 원정 역사상 첫 번째 승리를 거두는 2대1 짜릿한 승리를 통해서 5위에 올랐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도 황희찬 선수가 뛴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의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7위에 올라 있고요. 첼시는 에버튼의 1대0 신승, 브렌트포드가 레스터시티와 2대2 무승부, 풀럼도 리버풀과 2대2 무승부 등을 이루면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리버풀의 승격팀 풀럼전 무승부가 굉장히 큰 개막 라운드의 충격이었지만 무엇보다 맨유의 브라이튼전 패배는 에릭 텐하그 감독 체제로 출범하면서 프리시즌에 아주 좋은 경기를 보인 맨유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결과였고 맨유의 레전드인 폴 스콜스는 이대로라면 6위도 힘들 것이다. 게리 네빌은 맨유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상대하기 쉬운 팀이 됐다. 이런 혹평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대 속에 영입한 홀란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개막 라운드 2골로 득점 선두에 공동으로 올라섰는데요. 이 홀란 선수의 활약, 맨시티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리고 맨유는 대체 뭐가 문제인지 영국의 공영방송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의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평가 어떤지 지금부터 주요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득점 선두 말씀드린 대로 브라이튼에서 2골을 넣은 파스칼 그로스, 맨시티의 홀란, 풀럼의 미트로비치가 2골씩 기록하면서 공동 득점 선두인데요. 이 홀란 선수의 맨시티 프리미어리그 데뷔전 성적이 대단했습니다. 커뮤니티 실드에서 리버풀에 패배하는 과정 속에 아쉽다라는 평가, 쉬운 기회를 놓쳤다라는 지적도 받았지만 결국에는 명예회복에 성공했는데요. 경기 내내 공격 수임에도 불구하고 91%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 5개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그중에 2개가 유효 슈팅, 2개가 득점이 됐습니다. 여기에 페널티킥 하나도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정밀함을 보였는데요.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 2편, 일요일에 열린 경기들을 대상으로 한 2편에서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인 맨유의 디온 더블린 그리고 풀럼과 리버풀 등에서 활약했던 토트넘에서 활약을 했던 데니 머피가 출연해서 경기 내용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먼저 웨스트햄 원정 2대0 승리를 거둔 맨시티의 경기 내용 분석인데요. 이날 맨시티는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했습니다. 포든, 홀란, 그릴리시가 3톱을 이루고 미드필드 라인은 더브라이너와 로드리, 귄도안이 배치됐습니다. 포백 라인으로 워커, 디아스, 아케, 칸셀루가 자리했고 에데르성이 골문을 지켰는데요. 실제 경기 중에 위치를 살펴보면 좌우 풀백인 주앙 칸셀루와 카일 워커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로드리와 함께 3미들에 가깝게 움직였고요. 전방 공격수 중에서 그릴리시와 포든이 사이드로 넓게 벌려서 측면 공간으로 수비수들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고 귄도안과 더브라이너가 홀란 뒤를 받치는 공격형 미드필드처럼 배치돼서 매우 공격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데니 머피 같은 경우에는 주앙 칸셀루의 중원 플레이가 대단했다고 했어요. 풀백들이 안으로 좁히면서 인버티드 풀백으로 중원 빌드업에 관여하는 것을 통해서 공격형 미드필드들이 공격수처럼 움직일 수 있고 측면 공격수들은 정말 측면을 점유해서 풀백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윙백이 전진을 안 하니까 그 사이드의 공백을 잘 채워주는 과르디올라 감독 전술 특유의 이제 패턴이 잘 나왔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전술을 통해서 상대의 밀집 수비, 라인을 내린 수비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맨시티가 유럽 최고의 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대의 밀집 수비를 깨기 위한 방법에 홀란이라는 무기가 들어온 게 대단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인 디온 더블린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맨시티는 지난 시즌 99골을 넣은 팀이고 그 전에도 88골이나 넣은 팀인데 이제 홀란까지 계약했습니다. 홀란은 절대적으로 비범했습니다. Absolutely outstanding이라고 설명하면서 홀란이 어떤 걸 잘했는지 소개했는데요. 골만 넣은 게 잘한 게 아니라 골을 만드는 과정 속에 이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미친 듯한 속도 정말 대단했죠.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선수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줬는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경기 내용 상세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이 장면을 보시면
골만 넣은 게 잘한 게 아니다. 움직임이 대단하다. 언제나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이동한다. 이게 중요한데 중앙 지역에서 패스가 들어올 때 홀란 선수가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수비의 시선 뒤에서 전방에 머물러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 수비 뒤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패스가 측면으로 전개가 돼요. 홀란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지만 공이 와서 들어간 게 아니라 미리 들어가서 움직이고 측면으로 공이 빠졌을 때 그 시선 뒤, 지금 보시면 크로스 패스가 올라오는 수비수들의 뒤쪽에서 수비와 수비 사이로 들어가서 헤더 슈팅을 연결한 것이 아쉽게 슈팅으로 닿지 못해서 무산이 됐지만 닿기만 해도 골이 될 수 있는 그 위치를 먼저 선점한 것이었고요. 이 장면 같은 경우도 귄도안 선수가 공을 잡고 스루 패스를 이제 주기 전에 이미 휙 돌아서 배후 침투를 하는 판단이 빨랐고, 이 판단의 속도뿐만 아니라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으면서 상대 수비가 잡을 수 없도록 타이밍을 먼저 가져갔기 때문에 골키퍼가 1대1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디온 더블린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늘 수비 사이에서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뒤로 움직이고 또 엄청난 속도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퍼스트 터치가 훌륭했기 때문에 골키퍼가 파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1대1 상황에서 공을 잘 잡아놨기 때문에 골키퍼가 공을 건드린 게 아니라 혼란을 건드리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자신의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넣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이 골 장면 외에도 좋은 장면이 많았다라고 디온 더블린이 설명했는데, 후방에서 롱패스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혼란이 측면으로 빠져서 공을 가슴으로 받고 반대 전환으로 연결해주고 그리고 다시 문전 쪽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받는 과정도 연계 과정도 전개 패스도 좋은데 여기서 빠르게 움직이고 그 움직임의 위치가 굉장히 좋고, 또 그 과정에서 공을 받았을 때 수비가 본인에게 몰리면 귄도안이 들어오잖아요. 공 넘겨주고 다시 받기 위한 움직임이 들어가고, 항상 좋은 위치로 들어간다. 항상 전진한다. 항상 동료가 어디 있는지 안다. 시야가 열려있는데 빠르고 기술까지 좋고 힘도 좋다. 완벽한 공격수다. 항상 스코어 포지션으로 바로 침투한다. 이런 공격성을 좀 평가하는데요. 지금 이 장면, 바로 두 번째 골 장면인데요. 더브라이너 선수의 스루 패스가 들어올 때 역시 뒤에서 출발하는데 엄청난 엔진을 갖고 있어요. 수비수 2명 사이로 빡 치고 들어갑니다. 이 수비수 2명 사이로 치고 들어가는데 주마는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몰랐을 것이다. 공이 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부딪힐 수도 없고, 또 뒤에서 달려 들어왔는데 속도가 빠르니까 따라갈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 스루 패스를 받아서 골키퍼가 1대1 상황을 맞이했을 때 침착하게 한번 기어를 낮춰요. 골키퍼 앞에서 속도를 늦추고 침착하게 마무리한다. 타고난 골잡이다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골을 넣었는데요. 오히려 골로 연결되지 못한 이 장면을 디온 더블린은 더 주목했어요. 바로 왼쪽 측면에서 잭 그릴리시의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혼란의 헤더 슈팅이 문전에서 이어졌지만 크로스바를 크게 넘기면서 기회를 놓쳤던 빅찬스 미스 장면인데요. 하지만 혼란 선수가 지금 보시면은 수비수 앞쪽으로 붙어있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갔다가 뒤로 나오면서 그 앞 공간을 창출하고 다시 크로스가 올 때 들어가서 수비수 앞으로 잘라먹는 헤딩을 하는 것, 본인이 내려왔을 때 수비수가 딸려 내려오면 다른 선수, 지금 보시면 필포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안 나오자니 신경이 쓰이는 거죠. 결국에는 혼란이 원하는 대로 이 활발한 문전 좁은 지역에서의 움직임을 통해서 직접 슈팅을 만들어낸 장면들, 늘 수비수 시야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졌다가 나타난다. 눈에서 사라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무섭다. 사라졌다가 엄청난 속도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알고도 막을 수 없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이런 혼란 선수 개막전부터 2골 넣었는데 올 시즌 정말 강력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후보라고 할 수 있겠고, 맨시티가 올 시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니겠느냐. 역시 누네스도 개막 라운드에 풀럼과의 경기 1골 1도움 했지만 좋은 감각도 보여줬고 좋은 움직임도 보여줬으나 혼란과 같은 괴력, 엄청난 속도와 엄청난 마무리 능력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혼란이 누네스보다는 확실히 위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었던 개막 라운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이었던 맨유와 브라이튼의 경기입니다. 브라이튼이 전반 30분과 전반 39분에 빠르게 2골을 넣으면서 2대0으로 앞서갔고, 후반전에 맨유가 총공세를 펼친 그때 사실 맥칼리스터 선수의 좀 황당한 자책골이 나오면서 걷어내려던 슈팅, 골키퍼랑 엇갈리면서 한 골을 좀 내줬고, 그 뒤에 맨유가 총공세를 펼치는 상황이 됐지만 결국에는 맨유가 이제 2대1로 졌죠. 에릭 테나 감독이 맨유 감독으로는 2014년 8월 루이스 판할 감독이 스완지 시티를 상대로 기성용 선수가 또 골을 넣었던 경기인데, 개막전 첫 경기 패배당한 이후 처음으로 맨유 감독으로서는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패배한 감독이 됐어요.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브라이튼이 올드 트라포드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는데 충격적인 첫 패배를 당한 감독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날 그레엄 포터 감독의 브라이튼이 얼마나 좋은 팀인지, 팀적으로 전술적으로 좋은 팀인지가 드러났는데요. 킥오프와 함께 강한 압박을 통해서 지금 상대의 술수를 유발하고 슈팅까지 가져간 장면이에요. 데니 머피가 분석을 했는데요. 킥오프하면서 뒤로 공을 뺐죠. 그리고 나서 데니 웰백이 앞으로 달려 들어갈 때 거기로 공을 침투시킵니다. 이날 데니 웰백이 전방 압박도 좋고 부지런히 움직여주고 상대 1대1 상황에서 공도 지켜주고 홀드업도 잘해주고 아주 좋은 플레이를 펼치면서
올 시즌에 비수마도 나가고 쿠쿠렐라도 나간 브라이튼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의 평가가 있었는데 웰백, 그로스 뭐 이런 선수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지금 장면 보시면 웰백이 처음에 리산드로를 압박해요. 그래서 리산드로가 공을 그래도 지켜내고 달롯에게 패스를 연결했는데 달롯 선수 쪽으로도 또 한 번 압박이 들어갑니다. 이 압박이 이제 성공하면서 마무리 슈팅까지 이어졌는데 왼쪽 옆구멍을 때리고 만 상황이 됐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이제 벼락 같은 공격으로 맨유를 흔들어 놨던 장면인데요. 브라이튼의 선제골 장면 보면 브라이튼이 얼마나 전술적으로 잘 준비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맨유가 테나우 감독이 오면서 후방 빌드업을 프리시즌 내내 많이 연습했는데 브라이튼 선수가 4-5명이 지금 전방에서 압박을 하니까 맨유의 데야 선수가 빌드업을 하기 위해 짧게 패스를 줄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맨유 선수들이 조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좀 가까이 좁혀서 공을 받아주기 위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데헤아가 공을 줄 수 있는 자신감을 확보하지 못해 롱킥을 때리는데 이 롱킥을 딱 뺏기게 되죠. 뺏자마자 또 한 번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브라이튼이 넓게 경기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끊고 나서 곧바로 다음 장면이에요. 왼쪽 측면으로 공이 전개됩니다. 이 왼쪽 측면에서 트로사르 선수가 이제 공을 잡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맨유의 수비수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선수들이 4명이 이제 트로사르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브라이튼 선수들은 트로사르에게 공을 받기 위한 공간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반대편 공간에 4명이나 무려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반대편 공간의 선수들을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위치 배분을 잘해줘야 되고 특히 가장 지금 위협적인 브라이튼의 그로스 선수가 맨 오른쪽에 퍼져 있습니다. 이 3번 자리에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전혀 맨유 선수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위치에 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트로사르가 왼쪽 전방 지역으로 스루 패스를 보내게 되고 웰백이 중앙에 있다가 대각선 움직임으로 빠져나가서면서 움직입니다. 역시나 4명의 트로사르에게 집중되어 있는 맨유 선수들의 뒷공간으로 딱 들어가요. 아주 좋은 이 대각선 움직임을 통해서 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로스는 이 우측에서 문전 우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웰백의 반대편 컷백을 그로스가 밀어넣는 눈부신 골이 나왔는데 맨유의 수비 조직의 인지력과 판단력과 대응력이 모두 부족했고 브라이튼은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어떻게 공간을 만들고 어떻게 상대의 허점을 무너뜨리는지를 명확하게 준비한 그 골을 넣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두 번째 골 장면도 맨유의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이 장면은 디온 더블린이 소개합니다. 맨유의 라이트백으로 이날 디오고 달롯 선수가 열심히 뛰어주긴 했어요. 지금 보시면 전방 압박을 아주 열심히 하는 노란색 표시된 덜렛이 보여요. 근데 여기서 수비에 결국 실패하고 내려오고 브라이튼의 역습이 전개되는데 전방 압박을 그렇게 열심히 해줬으면 자신의 자리로 빨리 내려와서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브라이튼은 역습이 전개됐을 때 달롯은 아주 천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달롯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센터백 듀오로 출전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해리 맥과이어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동선을 배분해서 선수들을 막아야 되는데 크로스 오버됐다. 나란히 서 있는 상태가 됐어요. 디온 더블린이 이게 스쿨보이, 학생들이 나는 실수라고 소개를 하면서 결국에는 양쪽으로 측면을 벌려서 공략하는 브라이튼 수비에 대응하지 못했다. 센터백들이 나눠서 이 양쪽 공간, 양쪽 문전 좌우측, 사이드, 파포스 쪽으로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야 되는데 가운데 쏠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레드가 반대쪽으로 벌려서 수비를 커버하기 위해 오긴 왔어요. 그런데 결국 우측면에서 슈팅이 나왔을 때 데헤아가 막았거든요. 막고 나서 흐른 공을 그로스가 밀어 넣었어요. 근데 밀어 넣을 때 프레드가 여기까지 잘 따라와서 안쪽을 커버했으면 흘러나온 공에 대해서도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스위치가 꺼진 것 같았다. 집중력을 잃었다. 흘러나온 공 그로스가 밀어 넣는 동안 반응이 늦었기 때문에 늦게 움직였기 때문에 실점하고 말았던 것이죠. 맨유가 규율도 안 잡혀있고 전술적으로도 문제고 기술적으로도 문제인 거 아니냐. 게다가 공격하다가 끊겼을 때 그 뒤를 너무나 쉽게 허용했고 공격이 전개되다가 차단됐을 때 그 쇼트 카운터에 허무하게 무너졌고 에릭센이 열심히 뛰어주고 좋은 패스를 하기도 했지만 수비를 전개될 땐 역시 문제를 보이는 장면까지 있었기 때문에 맨유는 사실 후반전에 호날두를 투입하고 나서 조금은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영입 없이 전력 보강 없이 올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얻는 것 아주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개막 라운드 모든 팀들 전력이 속속 드러났는데요. 2라운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정말 우승 후보가 맞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런던 더비 첼시와 원정 경기를 8월 15일 월요일 0시 30분에 치르게 되고요. 개막전 패배로 위기에 빠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8월 14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브렌트포드와 원정 경기를 통해 첫 번째 테나 감독의 데뷔 승리를 노리게 됩니다.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는 승격팀으로 에스턴 빌라와의 개막전 깜짝 승리를 거둔 본머스와 8월 13일 토요일 밤 11시에 경기하고요. 황희찬 선수가 개막전 선발 출전했고 원톱으로 공격하면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 보였는데 아쉽게 팀이 이기지 못했잖아요. 승격팀 풀럼과 역시 8월 13일 토요일 밤 11시에 경기를 하게 됩니다. 리버풀은 8월 16일 화요일 새벽 4시에 가장 늦게 크리스탈 팰리스와 2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토트넘이 2라운드 첼시전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2라운드의 핵심적인 내용, 주요 소식들은 무엇인지 한준TV에서 새로운 시즌 프리미어리그 즐기시기 바랍니다.